자, 인천사회서비스원 들여다보기. 이 시간은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양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덕일 공인노무사의 김규나 노무사와 함께 다양한 우리의 어려움들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어려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규나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필요한 얘기 정말 명쾌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로계약서라든가 또는 뭐 주휴수당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그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우리 사장님한테, 소위 사장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쵸? 사장님한테 막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아직은 우리의 그 어떤 그 정서가,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참고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가고 음. 알면서도 지나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이제 안 되겠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또 명쾌한 답변을 함께 기다리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자, 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질문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최근 기사를 보니까 모성보호법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모성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고요. 네네.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이어가지고 네네. 일단 죄송합니다. 보호법가 네네. 잠깐 끊어도 돼요? 네, 그냥 그냥 하세요. 할까요? 네, 네. 네. 모성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모성보호와 관련된 이제 법률에 3가지 법률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토대로 보호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제도 자체는 확실히 늘어났거든요. 보호도 커지고.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사용했을 때, 뭐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이제 대립이 생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모성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 뭐 이렇게 근로계약서 같이 어떤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까? 그런 건 그거는 아닌가요? 아니고요. 네네. 일단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도 보호하고 있고요. 네네. 법률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법률이기 때문에 굳이 무슨 나름대로 뭐 확약서나 이런 건 없어도 위반해서도 안 되고 꼭 지켜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점들이 이 영세한 우리 영세 업주 여러분들이나 근로자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인가요? 보통 많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네, 내용은 출산휴가. 아, 에 대해서 많이 출산휴가. 질문이 들어오고요. 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도 힘들고, 그 네. 사람이 빠져버리면은 일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네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많이 발생하기는 그럼 하죠. 사례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함께 일하시던 분이 육아휴가를 네. 가셨습니다. 이제 출산은 무조건 뭐 한 1개월이나 그 정도는 쉬셔야 되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육아휴가기인데도 만약에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하고 이제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아휴직을 못 쓰게 되는 건데 그분은 뭐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일단 육아휴직은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면은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도 못 구했고 네. 또 이 사장님께서 그냥 조금만 쉬고 나와서 일해주면 안 될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일을 강요를 하셨어요. 이제 네네. 두 분이 어떤 합의를 하셨겠죠. 그렇죠. 네네. 좀 더 뭐 보상을 확실히 해준다거나 그랬을 경우 우리 사장님이 출산을 하신 분을 휴식기에 계속 근로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네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예 별개의 제도예요. 네네.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근데 출산 전에도 갈 수 있고요. 네네. 출산 후에는 45일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네네.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인제 육아휴직은 나중에 자녀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임신 중에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자녀가 초등학교 8세 네. 이상이거나 네네. 12세 미만일 때 그때도 다시 한번 쓸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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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육아는 아예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45일을 일단 쉬셨어요, 그분이. 네. 근데 이제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데도 음. 불구하시고 45일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쓰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요.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네. 출산휴가가 끝나면서 출산휴가가 총 90일인데 이걸 끝나면서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붙여서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네. 음. 자, 그러면 이제 45일 이후에 이분이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 휴가를 안 가셨잖아요. 육아휴직을. 네네. 네. 그 안 간 거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없습니까? 육아휴직을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네. 사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해서 단축으로 또 따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이거는 하루에 8시간 근로하는 사람이 2시간 네네. 정도 인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를 하는 시간인데 이번에 인제 대대적으로 모성보호법이 바뀜에 따라서 원래는 육아휴직을 1 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쓰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 년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2배 가산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 년 내가 육아휴직을 못 썼다라고 하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2 년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게 되면 사장님도 좀 이제 어떤 업무가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좋고 네. 또 우리 근로를 계속 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단축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실 수 네.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쉬시고 싶을 때는 1 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 바로 쓰실 수도 있고 그때 못 쓰셨으면 다시 한 번 더 쓰실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아니면 맞습니다. 2 번을 쓰실 수 있는 겁니까? 총 1 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아. 드렸고요. 출산 전에 또 사용할 수 있고요. 출산 후에도 사용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럼 나눠서 쓸 수도 네. 있습니까?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시고 한 6 개월 쓰시고 또 아이가 좀 커서 이제 손길이 좀 필요할 때 한 네. 6 개월 또 쓰시고 네. 이래도 맞습니다. 된다 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건 어떻습니까? 출산 전 출산 후에 45일 90일을 쓰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출산 전에는 한 10일만 쓰고 출산 후에 80일을 쓸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사용도 가능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쭤본 겁니다. 근데 네네. 제가 출산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잘 한번 이제 모르겠고. 정리를 한번 해 드려 볼까요? 네. 그러면은 네네.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출산 후에 45일을 무조건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네. 그 이상을 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출산 전에는 10일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꾸 질문이 나오는데 자, 출산 전에 10일을 쓰셔서 이제 80일이 남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80일 썼는데 모자라. 그럼 육아휴직에서 한 20일 정도를 더 쓰면 안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1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만큼 쪼개서 쓸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육아휴직, 출산 휴가에 대해서는 제가 마스터했습니다. 네. 또 이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그 다양한 휴가 제도 말고. 여성분들에게 네네. 최근에 개정된 걸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려 볼까요? 예. 최근에 개정된 걸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유사산인 경우에도 휴가가 부여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11주 이내이면은 5일까지만 부여가 됐는데 네. 이번에 인제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임신 15주까지 네. 그때 인제 유사산에 인제 해당하게 되면은 휴가를 10일까지 네. 부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복지 라디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인천시의 복지 정책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험관 아이를 시술하시기 위해서도 휴가가 가능해졌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 난임 치료 휴가는 네네. 원래는 있었고요. 원래 기존에 3일이었는데 6일로 늘어났고 네. 유급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난임 치료는 여성만 가능할까요? 남성도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자주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난임 시술을 위해서 혼자 가시는 분 거의 안 계시거든요. 네. 같이 부부가 가시기 때문에 휴가를 동등하게 같이 줘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출산도 많이 안 하신다는데 이렇게 출산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저희가 보호를 해야죠. 그렇죠. 네, 도와줘야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여성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난임 시술과 관련된 얘기 함께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뭐 주휴수당 얘기 지난 시간에도 해주시긴 했지만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의 권리를 꼬박꼬박 네. 챙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휴일 근무를 굉장히 꺼려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휴일에 수당을 받는다거나 휴일에 일을 시켜야 한다거나 그 사례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내가 일요일 이 친구, 토요일 일요일 이 친구를 네. 꼭 필요로 해서 일을 시키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그렇죠. 원래 저희가 일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일 뿐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려면은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 네. 제가 근로자의 날을 이제 말씀드렸을 때 네네.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근로를 시키려고 하면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네네. 내용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네, 그 내용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좀 해줘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냥 뭐 너 내일 나와 이러면은 이제 사장님 저 일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알바생이나 미성년자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해야 될까요? 부모가. 아닙니다. 본인이 아닙니까? 작성을 해야 본인이 합니다. 해야 네. 됩니까? 대리 작성은 절대 안 되고요.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하고 네네. 다만 이제 그 보호자 동의서 그거를 받아야 되죠. 동의서를 네. 제가 착각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 동의서라는 개념을 지금 근로계약서하고 착각을 했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하더라도 네. 근로계약서는 본인과 네. 그리고 동의서는 부모님 것.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자, 알바생들의 계약서는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미성년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사실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는 그냥 시간급제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조금 시급, 쉽거든요. 네, 맞아요. 시급제. 시급제로 이제 받는 사람들을 보통 알바생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네. 근데 알바생인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서 형식에 내가 시급이 얼마인지, 근로시간이 언젠지, 그리고 근로기간은 언젠지 사실 다른 내용은 다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시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대충 야, 한 봐. 됐지? 이러고 이제 자세히 안 보여주고 그러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을 경우에 피해보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하죠? 그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면은 사실 두 부를 작성을 해서 한 부는 교부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교부를 안 했을 때 그것도 벌금 500만 원이기 때문에 교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요새 청소년들이 되게 똑똑해요. 네네.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네네. 자기 권리를 굉장히 생각보다 잘 찾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동청에 저는 직접 신고하는 청소년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야, 그 인터넷의 발달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단하게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 스마트폰 같은 거로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한부 받은 거로 인정이 됩니까? 사실 전자적으로 주거나 종이로 교부를 해야지 정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한부 작성을 해서 같이 네네. 나눠 받는 걸 알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받아라. 네, 캡처하는 맞습니다. 거는 크게 또 나중에 시시비가 걸렸을 때는 인정을 못 받는 사례도 있을 수 네,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것들은 수정도 가능하니까 네. 그런 아마 연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사용자분들께서도 한번 이제 제가 사용자분들 대리도 하니까 네네. 내용을
다 보면은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환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하단에 좀 작성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네네. 악용하시는 근로자분도 간혹 계세요. 네. 아. "나 교부 못 받았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사장님들을 보호하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구장 표시하고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본인의 근로자 누구누구에게 교부하였음. 교부하였음. 네. 네. 그리고 아주 사인, 정확합니다. 사인 딱 하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근로계약서 얘기는 뭐 계속 이어지는 건데 어차피 네. 1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2편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꼭 짚어서 체크해 봐야 할 부분들. 그쵸.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 기간이에요. 기간.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은 정규직 이렇게 공고문을 내놓고 정작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내미는 사업자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저 보도에서 많이 네.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저는 거기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제가 봤던 채용 공고는 저의 근로 조건이 아니고요.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그 근로계약 기간이 저의 근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네네. 내용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인지 네네. 그리고 휴게 시간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노동의 대가와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기 이건 안 때문에 적어도 됩니까? 그것도 적어 금전? 있어야죠. 네네. 예. 얼마를 받는다. 네. 이게 얼마를 받는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만 주의해서 체크를 하시면 네.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경우는 밑에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를 교부하였음. 그거 꼭 네. 적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도 어떤 질문들을 우리 노무사님께 많이 하시나요? 요즘 그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는 네. 실업급여. 맞습니다. 실업이 아니고 실업급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그 얘기도 많이 문의가 오죠. 실업급여는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네네. 사실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원래 못 받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지급 사유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해서 못 받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가장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4대 보험 관련해서인데 네네. 카페나 식당, 뭐 이제 편의점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면은 근로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자분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합의로 인해서 가입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가입하지 않았을 때 문제. 저희가 실업급여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로자가 나중에 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계약기간 종료 뭐 이런 식으로 종료됐을 때 저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는 되죠. 경우가 있어요. 안 되죠. 그쵸? 네네. 근데 사실 그 근로자였고 그 요건에 해당됐으면 당연히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가입을 안 시켜줬으니까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본인이 4대 보험을 안 들겠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해줘야 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했어야 되고 근로자가 이러한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네네. 뭐 내가 원래 여기 근로자인데 네. 지금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청구를 해가지고 확인을 받으면은 나중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보험료가 아직 안 빠져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급해서 다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위험도 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뭐 신용불량자라든가 네. 또는 뭐 불법 체류자라든가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직 뭐 근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는 4대 보험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요구를 하는 근로자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사장님이 참 난감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사장님이 그럴 경우에 취해야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합의라고 해도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가입 대상이면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손해 보시는 건 업주,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네.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실업급여를 2번 받아봤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받아보셨네요. 네. 직장을 정년 퇴직한 이후에 한 번 받고 또 어. 중간에 한 2년 동안 다른 일을 했었는데 네네. 또 한 번 받고 퇴직하고 나서 그래서 네. 실업급여를 2번 받아봤었는데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맞아요. 또 이 취업 활동을 했다는 네. 확인서도 확인도 받아야 받아야 되고 되고.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 맞추기가 그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용케 잘 맞췄는데 요즘은 더 아주 빡세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부정수급도 엄청 많아가지고 네네. 이거를 확인하는 이직 확인서도 되게 까다롭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했어. 이걸 이직 확인서에 이직 사유로 넣었어요. 근데 진짜 이 회사가 어려운지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 그만두시면서 음. 자기 스스로 그만두시면서 네. 사장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사장님, 저 실업급여 타게 뭐 구조조정 때문에 그만뒀다고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러는 경우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해서 인정상 안 음. 해줄 수 없으니까 사장님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선 안 안 된다. 되죠. 알겠습니다. 공모를 하는 것도 당연히 받은 건 뱉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 5배까지 네네. 추가 징수가 5배.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동안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네.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영세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짧거나 뭐 이렇게 좀 위치가 좋지 않은 네.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그리고 어떠한 계약 형태이든 그리고 그 노동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소중하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노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뭐 2번째 나오셨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네. 다음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좀 더 사례별로 해서 더 많은 사례들 네. 우리가 근로를 하다 보면 이 사장님과 근로자 사이에 별의별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례들을 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러 나와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 네,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